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4강입니다. 저번에 1, 2강을 한꺼번에 했고 3강 했고 4강이에요. 여러분 1, 2, 3강 기억나세요? 채팅을 쳐주세요. 기억나세요? PPT를 뒤지지 말고 채팅을 쳐달라는 말입니다. 저 발표하고 있는 거 맞죠? 아이고,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이 있어요. 복습이.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늘은 일단 유니티 화면, 씬 화면, 여긴 편집 화면이라고 했죠. 게임 화면, 실제로 플레이어가 볼 화면이죠. 카메라가 찍고 있는 화면을 얘기해요. 예, 여기 인스펙터 얘기했었죠. 그 오브젝트의 정보가 뜨는 창. 그리고 하이어키, 이 게임에 있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에 대한 그 환경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에 사용할 에셋들이 표시될 창이고, 콘솔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아마 거의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스크립트 얘기를 안 하기로 해서. 그리고 이거 공지사항이긴 한데, 저 수업 그 추석에도 올라가요. 근데 뭐 일단 제 거는 무조건 들으라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이제 추석에 게임을 하다가 메이플 같은 거 하는데 이제 볼 게 없다 싶으면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게임 루틴 관련해서 그냥 설명이어서 그냥 이렇게 뭐 필기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쭉 들으면 이래서 유니티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고 이제 게임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했죠. 게임 오브젝트는 어떤 그 컴포넌트를 담는 박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했죠. 컴포넌트는 그런 게임 오브젝트 자체를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요소들이라고 했죠. 인스펙터는 이제 그 사실 인스펙터는 정보창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정보창. 근데 이제 컴포넌트가 만약에 게임 오브젝트를 누르면 게임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펙터는 설명창이고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를 누르면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 뭐 태그, 레이어, 그리고 컴포넌트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이라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이라키가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키가 조금 부모 자식이라는 말 단어가 조금 어리숙한 사람들은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는 존재, 전 심적인 존재하고 내 팔하고 다리하고 몸통은 내 거잖아 한마디로. 부모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내 거잖아 솔직히. 나라는 존재에서 팔, 다리, 몸통 이런 게 다 붙어 있다. 한 그 계층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부모 자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와닿지 않으시면. 근데 영어로는 이제 child, parent라고 하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느낌은 그렇게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컴포넌트에 대해서 보여준 게 이제 막 행성하고 위성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행성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위성은 어떻게 굴러가고 이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이 여기서는 나는 회전만 걸었는데 실제로 얘 오프셋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모 안에 있는 자식의 걔가 뺑뺑뺑 돌면서 그 자신에 붙어 있는 이 위성들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치가 부모가 변했기 때문에 자식도 영향은 받는다. 수락했는데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복습 중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고 하이키 예시 받고 이제 이걸 뺐었는데 그때 빠뜨렸는데 제가 다시 삽입했습니다. 유니티의 프리팻이란 미리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하나의 형식으로 저장한 데이터고요. 이거는 이제 하이라키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에셋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쯤에 아마 하이라키가 있었을 텐데 이걸 오브젝트를 끌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직접 페어리피어로 저장이 돼요. 이제 여러 개의 게임 오브젝트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어떤 게임 오브젝트의 템플릿이 존재한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묶을 수도 있고 또 각 컴포넌트마다 각 오브젝트마다 따로 설정도 할 수는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게 2강까지의 내용이고 이게 지금 3강 내용이죠. 리지드 바디, 물리 엔진. 그러니까 우리가 F는 MA라고 속한 모든 어떤 물리적인 방향은 다 리지드 바디에서 처리해 준다. 라고 했죠. 콜라이더. 이거는 이제 리지드 바디는 F는 MA라는 어떤 그런 공식에 따른 움직임을 관장했다면 얘는 이제 MV 그 충동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충돌에 관한 어떤 값을 아니면 어떤 그 프로그래머로서 요구되는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어요. 리지드 바디하고 콜라이더는 이제 같이 좀 연동이 돼서 콜라이더를 쓸 때는 리지드 바디를 써주시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리지드 바디에 능력은 필요 없는데 콜라이더를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크립트 상으로 그렇게 짜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지드 바디 자체를 여기 어딨냐? 이즈 키네마틱을 켜버려서 리지드 바디가 아닌 것처럼 해버리고 그 대신에 그걸 이용하면 된다고 제가 말했었죠. 키네마틱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라고. 뭐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 트리거라고 해서 이제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콜라이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콜라이더고 하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감지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서 트리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감지돼 갖고 어떤 오브젝트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 할 테지만 이 주인공 캐릭터하고 이 조그만한 이 크리스탈하고 부딪혔을 때 겹쳤을 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요출하고 싶다 이런 거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이제 피직스 메타리얼은 이제 어, 물리적으로 그 마찰력하고 바운스 그러니까 탄선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걸 지금 제가 세 개의 그 큐브의 그 마찰력을 다르게 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큐브가 내려가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마 제 리뷰였고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몇 분만 한 5분, 6분? 6분 만에 다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커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라이트 이번에는 이제 2D 관련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저는 이제 2D를 좀 많이 좋아해서 에셋을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로테이션 관점에서 3D를 로테이션 돌리는 거는 생각보다 머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하지만 2D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고 그러니까 어떤 회전을 돌리고 이런 거는 계산하기가 정말 쉬워요. 왜냐면 각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좋아해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티의 주요 2D 컴포넌트는 스프라이트 앤 카메라 이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거고 스프라이트라는 개념 그리고 애니메이터를 아주 조금 나이브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타일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네, 타일맵도 아마 거의 나이브예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보고 제가 괜찮으면 바로 그 예전 자료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D 피직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2D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시작할 거예요. 얘네는 이제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인 옵션이 2D하고 3D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맨 처음 설정할 때. 그래갖고 저는 예전에 만든 게임이 2D여서 그냥 2D 프로젝트 그걸 가져다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D 게임을 만드실 거면 그 유니티 허브 창에서 2D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생성했을 때 2D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2D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Asset, Create, 스프라이트에서 스퀘어를 누르면 Asset 폴더에다가 스퀘어라는 그 하나의 프리캡처럼 나올 거예요. 프리캡은 아닌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인스펙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큐브하고 스퀘어하고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트랜스폼이나 아니면 어떤 태그나 이름 이렇게 붙이는 거 다 비슷한데 이제 컴포넌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메시 렌더러였었는데 이번에 스프라이트 렌더러죠. 이건 제가 조금 집어넣은 거긴 한데 박스 콜라이더하고 여기는 박스 콜라이더 2D죠. 서로 이제 3차원과 2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디폴트 메타리얼하고 스프라이트 디폴트가 조금 달라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얘기를 해볼 겁니다. 거의 3D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2D 게임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에서 관점의 차이가 조금 생겨요.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JPG 파일이나 어떤 그림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유니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지금 유니티 화면 보이시죠? 제가 이거 만든 그 게임인데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대충 이건 프리팹이고 잠시만요. 대충 이런 느낌의 파일들이 보통 나올 겁니다. 이렇게 불러져요. 그러니까 JPG나 어떤 그림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타입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멀 맵이 있고 뭐 에디터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이 스프라이트라는 거는 하나의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텍스처라는 게 어떤 직물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표면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어떤 타입으로 설정할 거냐 이런 거를. 그래서 나는 이 그림 자체를 스프라이터로 설정하겠다라고 해서 설정을 하면 2D에서 바로 끌어다 올리면 바로 이게 게임 오브젝트로 만들어져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딸려갖고 여기서 있는 이제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딸려 있는 이 스프라이트가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게임 오브젝트 2D 스프라이트를 만들면 new 스프라이트라고 해서 스프라이트가 지정되지 않는 어떤 게임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이거 그 자체를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그렸던 거를 어떤 그림이 생겨갖고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스프라이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2D 텍스처예요. 옛날에는 이제 메타리얼이라는 걸로 이제 3D 때는 얘기를 안 했긴 했는데 메타리얼이라는 걸로 이제 그래픽을 표현을 해서 걔는 이제 빛의 반사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좀 그래픽적인 부분이 많은데 2D 텍스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직물 같은 걸 그냥 잘라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고 그냥 그림 파일이면 웬만하면 다 되는 거고 2D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분명히 3D 컴포넌트 게임 오브젝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테러리언이나 트리나 이런 게 있었는데 2D에서는 스프라이트 하나만 있죠. 물론 기본 스프라이트도 얘네는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찾아야 돼. 에세 크리에이트 어디냐? 스프라이트에 여기에 쭉 있어요. 스퀘어, 트라이앵글, 다이아몬드, 헥사곤, 서클, 폴리곤 이렇게는 좀 있어요. 이런 걸 직접 가져가서 써도 되고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디폴트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폴트하게 하나를 만들어줘요.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똑같이 쓸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개발할 때 장점이기도 한데 실제로 내가 이 오브젝트를 사실 이거 행성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바꾸려고 해. 근데 이게 스프라이트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일단 이 행성은 무슨 행성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특정 원이라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거 집어넣어서 다음에 교체가 될 거고 일단 난 기능부터 구현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서클 그냥 바로 만드셔갖고 집어넣어서 이걸 이용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스프라이트에다가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끝이니까 아주 편하죠. 물론 크기나 이런 상세적인 부분은 맞춰야 되겠지만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2D의 비밀을 좀 파헤쳐 볼게요. 이제 제가 두 개의 스퀘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씬즈를 제가 하나 만든 게 있어서 don't save. 뭐 이거는 나중에 보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카메라를 조금 옮겨서 카메라 어디 있어? 카메라를 위로 살짝 옮길게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스퀘어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얘네 둘 다 카메라에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하나를 마이너스 5로 해볼게요. Z축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어, 남호선 학생 어떨 것 같아 이러면? 어, 안 듣고 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네네. 만약 이걸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XY 좌표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Z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사실 반영이 안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게임에서 봤을 때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상관이 있긴 한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2D 여기에서 2D로 이걸 해제하면 3D 뷰로 보여. 그러면 여기 공간 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다 Z는 0축이었는데 마이너스 5로 이동했죠? 그리고 카메라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런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가 보기에는 그냥 일정하게 보이는 이유가 카메라 세팅 중에서 어서그날 어서 그래픽인가? 이게 뭐라고 읽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만약에 펄스 퍼셉티브로 바꾸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던 3D 화면에서 봤던 그런 카메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Z축에 대한 그러니까 깊이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깊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이 카메라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D 화면 게임에서는 이게 고정돼 있고 그냥 Z축 방향은 존재하지 않게 이렇게 딱 봐버려요. 이 때문에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 가면 이걸 만들다 보면 뭐 마우스 클릭을 여기에다가 했는데 여기 뒤에 뭐가 있어서 사실 이걸 클릭하려고 마음을 했는데 이 뒤에 있는 어떤 배경이 클릭이 돼서 클릭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0을 맞추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카메라에 더 가까워서 가까이 보이는 거죠. 이제 뭐 이것저것 2D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숨겨져 있어요. 기본적인 물리 엔진 기본적인 엔진 자체가 3D 기반으로 만들었다가 2D를 하는 걸 출시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변형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아무거나 뭘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자, 여러분 여기를 봅시다. 네, 이제 다 잊었어요. 네,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불편한 지시를 보면 안 돼요. 이제 2D라는 이미지는 절정한 소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2D라는 건 깊이가 없잖아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생각해야 될 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종이로
이렇게 레이어를 삽입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옛날에 뭐 디즈니 만화는 실제로 종이를 여러 겹 펴갖고 이렇게 깊이를 표현했대요. 배경에 배경을 그리고 배경에 배경을 그린 다음에 한 그 판 안에다가 다 모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얘도 거의 비슷해요. 2D에는 이제 적절한 이미지 소팅이 필요해요. 이 친구의 이 주인공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리고 이 행성들 얘네 세 개는 앞에 있고 얘는 혼자 뒤에 있죠. 이런 게 조금씩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에는 에디셔, 에디셔널 세팅이 있어요. 거기에는 소팅 레이어하고 오더 인 레이어가 있어요. 네, 소팅 레이어는 이제 엄청 크게 와서 소팅에 묶음을 묶어요. 그래서 직접 지정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잠시만요. 카메라를 다시 내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네 가지로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디폴트는 그냥 있는 거예요. 뭐 맵, 백스타, 플레이어, 프론트 스타 해서 에디션 해갖고 여기다가 초과를 할 수 있어요. 레이어 자체를.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저는 지금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예요. 만약에 배경이 만약에 맵이 아니라 뭐 백스타였으면 백스타랑 겹쳐갖고 안 보이죠? 플레이였으면 지금은 이게 소팅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프론트 스타까지 하면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이 순서에 맞춰서 배치가 됩니다. 이런 트릭을 사용해갖고 우리는 이제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를 앞에 표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더 인 레이더는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캐릭터를 서팅했어요. 예를 들면 이 주인공 캐릭터를 제가 서팅을 해놨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얘는 이제 사실은 이 친구는 다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어떤 애니메이팅을 위해서 내가 따로 캐릭터의 움직임을 다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물론 이건 다른 사람이 만든 거지만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한 캐릭터에서 여러 가지 소팅이 필요할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번호 순으로만 다 이걸로만 다 만들어서 매기기에는 너무 양이 많잖아. 이걸로만 다 만들어서 얘 헤어 뭐 하면서 만들기가 애매하니까 솔트 인 레이어라고 해서 같은 솔팅 안에서 순서를 어떻게 변경할 건지 이거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성하고 이 행성하고 둘 다 지금은 이제 오더가 0하고 1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0인 애가 뒤에 가고 1인 애가 앞으로 가겠죠? 만약 1로 바꾼다면 이거는 진짜로 약간 아마 제 기억으로 마음대로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고 잘못했다. 이 친구가 앞에 올지 이 친구가 앞에 올지는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바꾼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이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 임포트 된 순서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레이어가 같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 아니면 레이어가 같으면 콜라이더 같은 거 집어넣어서 절대 부딪히지 않게 하던지 아니면 그냥 이게 UV다 그러니까 undefined behavior다 딱히 난 상관없다 하시면 뭐 같이 레이어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애니메이터 스프라이트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볼 거예요. 두 가지 게임이 있어요. 하나는 던파고 하나는 메이플인데 요즘 제가 메이플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메이플 하실? 안 하실 거죠? 네. 이제 2D 게임에서 어떤 애니메이트 한다는 느낌이 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던파처럼 도트가 일일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팔 부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림 자체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이미 미리 그려놔서 그거를 스르륵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지금 저 메이플 쪽에서 보이는 저 캐릭터의 팔이랑 다리가 이렇게 슬랑슬랑 움직이죠? 이런 애니메이트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실습으로 잠시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었는데 잠시만 지울게요.
일단 이 친구 배경만 빼고 다 지우겠습니다. 아, 카메라를 지워버렸네. 카메라도 빼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깔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가 있었고, 두 가지를 애니메이트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이제 도트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얘는 플레이어니까 이만큼 올려놓고, 이제 도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걸 렌더로 지워도 되긴 하는데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움직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유니티에서는 애니메이터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애니메이터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강조드리는 거예요. 애니메이터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쓰였던 거예요. 애니메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컨트롤러, 뭐 아바타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캐릭터가 어떤 애니메이터를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는 제가 미리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애니메이터라는 루프를 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애니메이터에 대한 설명이 쭉 적혀 있어요. 분기문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간단한 걸 보자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얘로 이동할 것이다. 지금 이 화살표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empty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 워크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약간 걷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이 아까 전에 워크라는 얘를 집어넣겠습니다. 애니메이터에다가.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 친구가 미리 짜져 있는 어떤 에셋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스프라이트가 스르륵 변하죠. 워크 1, 0, 1, 2, 3, 4, 6, 1, 2, 3, 4, 6, 1, 2, 3, 4 이런 식으로 변해갖고 시간마다 이렇게 루틴을 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아까 전에 던전 앤 파이터 식으로 도트가 일일이 다 만들어 놓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애니메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쭉쭉쭉 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터를 들어가서 이거에 지금 이게 걷는 스프라이트잖아요. 이 스프라이트를 애니메이터로 쓱쓱 집어넣어서 돌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좀 양이 많아갖고 다루진 않을게요. 레퍼런스에 제가 던져드릴 테니까 만약에 자기가 게임 만들 때 하고 싶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오늘은 설명만 해드릴 거예요. 너무 깊어지면 너무 어려우니까. 반대로 이제 어딨더라, 그게 어디다가 저장해 놨었지? 아, 여기 있다. 이 세피로프라는 캐릭터는 이미 프리팹 자체가 애니메이터로 짜져 있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또 순서 때문인데 제가 순서를 바꿔 놓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 이 친구의 밑에 있는 이 본드를 제외한 모든 녀석들이 소팅 레이어를 플레이어로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 위치 좀 이동할게요. 이 친구는 이미 애니메이터가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이 친구를 들으면 아이들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상태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얘랑 다른 점은 얘는 이제 사진이 스르르 움직이는 건데, 얘는 실제로 컴포넌트들이 일일이 다 작아졌다 켜졌다 하면서 움직여요. 그게 애니메이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분기문이 있어요. 파라미터로 내가 어느 정도 변수를 준 다음에 분기문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내가 점핑을 클릭했어. 그러면 한 번 점프할 수 있게 이렇게 점프 모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크런칭이라고 하면 이제 스톱 먹은 상태고, 스피드를 만약에 1 정도 하면 이렇게 걷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상호관계를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위해서 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애니메이션, 여기 애니메이션이 따로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은 아까 전에 임포트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좀 다른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제 점프에 대해서 점프 애니메이션이 스프라이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애니메이션 루프에서 이걸 다 클릭해 보시면 애니메이션 쭉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포지션이나 로테이트나 이런 것들을 다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떤 본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돌리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시간 동안, 특정 시간 동안. 이 시간 범위도 직접 자기가 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 괜찮은 게 있나? 아이들 상태에서 아까 위아래로 움직였잖아요. 이게 여기서 보면 포지션이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고, 로테이션으로 살짝씩 움직임을 보여갖고 캐릭터가 이렇게 약간 낮아졌다 켜졌다 하는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낮아져 보이는 이유는 이제 이 관절이 안에서 겹쳐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팅을 직접 여기다가 피봇을 이거 박아 놓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팅을 직접 여러분들이 피봇을 박아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피봇마다 값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되게 방법이 많으니까 이게 얘도 똑같이 아 조금 많아지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친구도 보시면 여기 스프라이트가 하나가 찍혀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터 스프라이트에서 이 스프라이트 집어넣고 이 스프라이트 집어넣고 이 스프라이트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팅이 진행이 되면 이게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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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나? 이걸 바로 볼 수가 없네요. 아마 여기서 돌리면 되긴 하겠다. 잠시만요. 이거 애니메이터고 아 여기서 시작 버튼이 있었을 텐데 이거 여기 있다. 이걸 돌리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 진짜 이거 점프 노가다 했을 때 이게 원래 기본 에셋에는 점프가 없어갖고 제가 점프를 만들어내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원래 점프가 그냥 좀 이상한 포즈였고 제가 바꿔놨어요 이걸.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캐릭터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걸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37분이네요. 이제 간단한 이게 타입 맵이라는 걸 이제 소개하려고요. 타입 맵이라는 건 이제 간단한 필드나 이런 걸 만드는 툴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2D 차원에서 다 꽉 채울 수 있는 도형으로 만들어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육각형 같은 거는 이제 타일을 꽉 채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맵처럼 어떤 물체를 소환할 수도 있고 그냥 배경으로서 쓰여도 상관없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강의 내용이 여기 옛날에 제가 여름방학 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여름이죠. 이거 만드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덕분에 이번 강의에서 약간 스킵하고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일맵이라는 걸 직접 이 강의를 통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대충 보면 나이브하게 보면 그리드라는 게 필요해요. 타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타일맵을 하기 위해서 그리드라는 어떤 필드가 필요하고 이 필드 위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자, 타일맵이라는 걸 생성해 갖고 이 타일맵을 난 메꾸겠어요. 타일맵 뭐 설정을 하고 팔레트에다가 이 타일 맵을 이 타일을 그러니까 타일맵이 아니라 이 타일을 팔레트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팔레트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직각 게임들 있잖아요. 를 만들 생각이면 맵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편하겠죠? 엄청?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건 강의 보시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D 피직스는
3D하고 내용이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아까 전처럼 리지바디 2D인데 이게 뭐 얘는 리지드 바디를 집어넣고 싶다 해서 리지드 바디를 2D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3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하시면, 사실 아까 전에 리뷰했었던 이 부분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되게 간단하게 다루었는데 타일맵 같은 경우 꼭 보시는 게 추천드려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타일맵 같은 거 만약에 나는 이런 게임을 만들려고 했다, 2D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방법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게임을 만드실 때 그냥 단순히 사각형짜리 띄워 놓으면서 하는 것보다. 저 뭐 게임 오브젝트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할게요. 이제 그레이드가 있을 텐데,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뭐였지? 저도 UI가 아니라, 오랜만에 보니까 또 까먹었네. 타일맵 있네. 아, 타일맵이 있다. 타일맵 만들면 이건 컴포넌트였고, 게임 오브젝트로 하는 게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2D 오브젝트에서 타일맵 키면 그리드가 만들어져요, 알아서. 난 이건 지우고, 일단 이거는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어딨냐, 그 툴이 아니라 윈도우즈 2D 타일 팔레트, 이 팔레트에서 제가 색깔을 이렇게 따와서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뒤에 이 그리드를 또 소팅을 해놔야 되겠네. 그리드 인스펙터 소팅 자체를 타일맵 여기서 이제 타임랩 렌더를 좀 뭐 백스타 정도로 해둘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림 그리면 이렇게 올라오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맵 만들기 아주 편하겠죠?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또 7시에 오늘도 제가 여김없이 강의를 합니다. 아, 강의랜다, 발표 진행을 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쉬시고 그때 봅시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